새로운 시대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우리가 규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검찰 개혁이니 그런 개혁을 말할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서 맞습니다. 경제 개혁을 해야. 보수 언론들이 너무 여기 가세를 해가지고 광고 받아야 되니까. 재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재벌 체제 유지가 국익에 부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산분리에 어긋난 이것도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예. 금융 관련 요 행정입법입니다. 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삼성을 위한, 삼성만을 위한 법이에요. 그 BW, 자연농원. 거기에 이제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법인세법, 에버랜드. 그런 거 조특법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저쪽 현대 같은 데 어떤 이익을 대주주 후계자의 이익, 개인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법에도 상집세법이나 법인세법, 조특세법에 구멍이 쑥쑥 뚫렸어요. 그 사람들 몇만 배를 벌었어요. 처음에 그 20억인가 뭐 몇십억 증여받은 돈 가지고. 그런데 상속세 1원도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까? 우리 경제 체질 개선 근본적인 문제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재벌 그룹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정도 법안,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규제 3법 갖고는 재벌 그룹 문제를 해결하기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뿌리를 손볼 생각을 하지 않고 곁까지만 잘라내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좀 보고요. 이스라엘에서 2012년도에 재벌 체제가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재벌 체제가 존속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없습니까? 일본은 메가더가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다 해체시켜버렸고, 독일도 전범 기업들을 거기도 재벌이었거든요. 다 해체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이제 공정거래법 만들면서 해체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재벌들이 없어진 게 어려운 시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IMF가 어려운 시기에 기회가 한 번 왔다라는 얘기가 소장님 의견이 이제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그 재벌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벌 체제에 맞춤표를 찍기 위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연사업 총장님? 네. 근데 오늘 소장님께서 이제 무거운 화두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에 이제 재벌 체제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쭉 문제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또 날리고 G2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도 상당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막막한 상황이 돼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각국마다 이제 국채를 뭐 최대한 폭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채 때문에도 난리지만은 또 재벌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저기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도 50 서슬퍼런 50 시절에도 재벌 개혁을 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기대에 대한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경제 개혁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재벌 편을 들지 말라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기업 규제 3법. 네, 기업 규제 3법이죠. 거기서 재벌 편을 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호재일 것 같아요. 우리가 IMF 시절에 상당히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재벌이죠. 재벌에 대한 그것도 총수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을 놓쳤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오는 좋은 호기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또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가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세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업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8%에서 지금 마이너스로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돼가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도 4.8%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금년도가 마이너스가 되긴 되지만 마이너스 한 1, 2%대에 있을 것 같고 근데 내년도의 예산을 4.8%. 상당히 우리나라가 아주 그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건 내가 안 지금 봐가지고. 이제 지금 마이너스 1%, 2%도 상위권이고 근데 내년도 4.8% 성장은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낙관이라고 봐요. 지나친 낙관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계속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재벌이라든가 경제 체질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이제 떠들고 저기서 떠드는 문제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우리가 규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검찰 개혁이니 그런 개혁을 말할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서 맞습니다. 경제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다. 김정인 대표가 그걸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제가 저도 보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야,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런 하두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매몰되는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런 과거에 매몰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러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런 하두를 저희가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오늘 한 건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재벌 해체.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또 왜 해체를 해야 되는지 세계적인 왜 이게 추세인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번 이제 정기국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기업 규제 3법 요걸 놓고 지금 그 재계에선 재벌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업 규제 3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다룬 공정거래법 개정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별도의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이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테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쟁점이 뭐고 핵심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총론이지만 강론에 의해서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처음 총론 쪽에서 봐서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 체질 개선 근본적인 문제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재벌 그룹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정도 법안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규제 3법 갖고는 재벌 그룹 문제를 해결하기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뿌리를 손볼 생각을 하지 않고 곁까지만 잘라내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좀 보고요. 이스라엘에서 2012년도에 재벌 체제가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재벌 체제가 존속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없습니까? 근데? 일본은 메가더가 전쟁 끝나고 나서 다 해체시켜버렸고 독일도 전범 기업들을 거기도 재벌이었거든요. 다 해체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이제 공정거래법 만들면서 해체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재벌들이 없어진 게 어려운 시기였네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IMF가 어려운 시기에 기회가 한 번 왔다라는 얘기가 소장님 의견이 이제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그 재벌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벌 체제에 맞춤표를 찍기 위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삼 총장님? 네. 그런데 오늘 소장님께서 이제 무거운 하드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이제 재벌 체제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쭉 문제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를 이제 군사정부,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다는 거는 길 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고 독재 군부 정권과 정경유착하여서 정치 자금을 대주고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기업이 발전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아주 작은 극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는 기형적인 선단식 구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항공모함에 비유하고 싶은데 이 항공모함이 그 뭐 비행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시스템이. 저는 그거를 재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갖가지 내가 필요한 무기도 만들고 제공도 하고 자금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남은 생각 안 하고 그 자기들 항공모함 단만 생각하는 선단식 일인 거죠. 구조가. 하여튼 좀 거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나 중소기업들은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총합상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켰고 관치금융을 통해서 재벌에다가 많은 특혜를 주었죠. 뭐 잘 아시는 작년에 돌아가신 그 뭐 김우중 대우 회장님 이 양반은 뭐 가발, 뭐 와이셔츠 뭐 이러면서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파신 거죠.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김우중 회장이나 정중 회장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국가 경쟁의 기틀을 마련한 게, 그러니까 뭐를 아이셔츠 한 장을 팔더라도 외국에서 팔자 이런 게 뭔가 그런 기본적인 그 이념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돈을 벌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재벌의 2세, 3세 애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서민들의 하는 무슨 뭐 캐터링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종류의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이제 대기업 30대 그룹에 상당 부분 많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그 재벌 뭐 일가, 오너 일가들의 뭐 비리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정권과 같이 뭐, 전을 일으킨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평화지장이나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설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뭐 수출보다는 유통구조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대기업 위주에서는 잘못한 게 아니겠지만, 저희들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상인, 시장 상인들한테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기조가 이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자, 소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기업 하면 삼성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주이신 대기업 창업주부터 해서 가까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회장도 있었고, 뭐 이정 회장도 있고, 이병철 회장도 있었죠.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사카린 밀수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부터 해서 뭐 이건 회장은 또 5조 7천원입니까? 7조 5천원? 4조 5천원인가요? 비자금. 비자금 문제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벌에 삼성 같은 좋은 기업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삼성을 경영하는 재벌의 그 경영주, 이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경영권 대물림 위해서 뭐 회계 부정이나 자료 운입 그리고 부당한 뭐 합병 비율 뭐 산정 등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 생각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누구 경영권 방어입니까? 경영권 방어라는 게 이재용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좋은 회사들이 뭔가 그 나쁜 짓에 연루가 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을 우리가 파괴시키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해코지 하거나 이제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삼성이라는 그룹은 당연히 살려야 되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좋게 나가야 되고 하지만 삼성을 경영하는 이정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뭐 이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이 그걸 비판하고 개선해야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과 사주는 분리돼야죠. 분리해야죠. 사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잠시간 뭐 재벌 총수. 네, 총수. 저는 뭐 사주 아니라고. 사주는 아니죠. 사주는 아니죠. 재벌 총수. 자, 그러면 경영권 대물림에 관해서 그 틀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기업치고 오너 일가의 위법 사례가 없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옛날 때까지. 맞습니다.
이 복잡한 이제 변칙적인 이제 기업, 선단식 기업 구조. 아까 항공모함 말씀하셨는데, 항공모함이 가려고 그러면 뭐 구축함 옆에 쭉 호위 부대가 선단이 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구조 속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 극대화입니다. 총수의 개인의 사리사욕 극대화가 절대 아니에요. 결국 그 기업의 가치에 어떤 총수가 사리사욕을 취했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에 있는 소액주주들한테는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재벌그룹의 비서실 또는 뭐 종합조정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 임직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기업의 이익이 아닙니다. 기업 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사주 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가진 못된 짓들을 다 해요. 공수를 동원해서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렇죠. 스펙도 좋게 쌓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기껏 해갖고 한다는 일이 그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벌기업 사주 일가의 불법 자금 만들어 주다가 감옥소에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회계 그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에 대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순환 출자 고리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켰어요. 공정거래법에.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합리성 없어요. 논리적 배경 없어요. 걸레 쪼가리입니다. 걸레 쪼가리. 그 다음에 이제 금산분리에 어긋난 이것도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 관련 요 행정입법입니다. 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삼성만을 위한 법이에요. 그 BW의 자연농원, 거기에 이제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법인세법, 에버랜드, 그런 그 조특법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저쪽 현대 같은데 어떤 이익을 대주주 후계자의 개인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법에도 상증세법이나 법인세법, 조특세법에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그 사람들 몇만 대를 벌었어요. 처음에 그 20억인가 뭐 몇십억 증여받은 돈 가지고. 그런데 상속세 1원도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긴급하게 기업 3법 만든 것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지금 회계 투명성이나 조세 투명성을 지금 확보를 하라고 그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마지못해서 정부가 좀 내놓는 뭐 그런 형식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도 이 정도만 나와도 여태까지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센 겁니다. 센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게 회계 투명성이나 기업의 투명성,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민주당도 마지못해서 내놓는 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거든요. 기재부가. 그거는 뭐 속내를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려면 그나마 이 정도는 내놔야지 되지 않을까. 더 세게 해야 되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저기는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이렇게 3법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기획재정부도 이제 다음번 FATF 보고서에 장담 못 하는 거죠. 본인이 통과될지 안 될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유출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정부가 이런 순환 출자 고리, 전 세계 어디 족보에도 없는 현상이에요. 이거 끊자고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해가지고. 근데 다른 나라의 지주회사 체제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완전히 변칙 덩어리예요. 변칙 덩어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공정거래법은 권례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언론들이 너무 여기 가세를 해가지고 광고 받아야 되니까 재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재벌 체제 유지가 국익에 부합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떠들자고 이거를. 광고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합이 아니 부자라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북한 이슈하고 재벌 이슈인데, 재벌 이슈로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북한 리스크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면역이 들었어요. 세계 경제도 다 면역이 들어서 뭐 ICM 발사해봐야 주가가 오르더라고 반대로 보니까 이미 반영이 된 거야 주가가. ICM 발사하기 전에 뭐 이런 며칠로 발사할 것 같은데 다 알더라고. 트럼프도 알고 뭐 이성으로 다 해가지고 다 하니까 이제 그거는 압제가 안 돼요. 보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주가 오른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산업에 있어서의 오너 리스크는 삼성이나 뭐 SK나 뭐 다 구속됐네? CJ 회장도 구속되고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런 오너 리스크고. 안 갔다 온 사람은 딱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LG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신생으로. 다 갔죠, 다 갔어. 거의 다. LG는 많이 안 가셨네,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재판받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G가요? 재판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런가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오너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벌을 검색을 하면, 예. 재벌과 관련해서 따라 나오는 그 관련 검색어가 뭐가 있냐면, 재벌 3세, 정경육창, 재벌 갑질,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단어를 검색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언론에 이렇게 회자되는 재벌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뭐 끝도 없습니다. 뭐 일감 몰아주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콘텐츠만 하나씩 딴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뭐 안전장치, 뭐 일가들의 문제, 재벌 3세 갑질, 뭐 통행세, 뭐 이러한 이거는 뭐 그냥 근데 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던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다음이. 근데 다음이 이런 기사가 훨씬 많고 네이버는 없더라고요. 기사가 없어요 또? 네이버는 관련해서는 기사가 거의 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조금 네이버 그 뉴스 조작이라는 게 뭐 맞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검색을 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도 보면 뭐 이렇게 듣고 보도자료 네이버 부동산 경쟁사가 어떻게 됐다. 배달앱 요기요가 어떻게 됐다, SBC가 어떻게 이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산업 정책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플랫폼 우리가 계속 공정화에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플랫폼 서비스를 해주는 신세대의 어떻게 보면 산업도 문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대로 배웠죠. 그대로 배웠을까요? 네, 그대로 배웠죠. 하긴 뭐 거기 네이버도 삼성 출신이고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디입니까? 배달앱 같은 경우도 무슨 대기업 출신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네 하면 좋아하고 동네 자랑거리로 했던 그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일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사주의 그룹 일가들, 그룹 대장, 회장의 일가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이 이 시스템적으로 자기들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100번 이해하는 게 이 사람들 그 항공모함으로 이 선장을 꾸미면은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이 되고 여기서 시스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네이버 관련된 거, 뭐 다음에 관련된 다음 카카오에 관련된 얘기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네이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장결사 문제도 있었고 그게 이제 공론화됐고 또 국감에도 제가 이제 그때 했다가 그게 이제 무마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안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그만 그 다른 것들은 걸리면 그냥 여지없이 이 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냥 다들 그냥 잘못되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